추석 즐겁게 보내셨나요? 맛있는 음식을 빼놓고는 명절을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 음식에 대해 조금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이번 추석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제 신념을 말씀드려도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했는데 또 아버지는 아시니까 막 또 얘는 동물을 너무 사랑해서 안 먹는데 이러면서 웃으면서 막 다 말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번 설이었는데 기분이 되게 나빠서 이번엔 아예 가지 않았습니다. 현명하셨네요. 공부한다는 핑계로 학교를 갔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데요? 많이 그래도 챙겨주셨어요. 뭐 잡채 너 먹으라고 고기 뺐다 이러면서 챙겨주시는 분들도 있고 도토리묵 이런 것도 잘 먹고 했는데 그래도 약간 할머니가 아직 비건까지는 이해를 못하세요. 막 생선 이런 건 먹어도 되지 않니? 홍어 먹어도 되지 않니? 우리 특산물인데 막 이러면서 특산물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뭐 평소에 안 먹는 거 알겠는데 그래도 명절인데 한 번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밥상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그러니까 뭐 한 끼 두 끼 굶는 건 사실 상관이 없거든요. 뭐 추석뿐이니까. 근데 이제 그 시선과 그런 남의 신념에 대해서 아직 존중하지 않는 사회인 것 같아서 그게 속상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매 끼니마다 음식을 소비합니다. 음식물의 대부분은 동물로부터 얻은 것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당연하게 먹어왔던 음식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알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만나봤습니다. 이것은 육식주의자의 식탁입니다. 이들 중 어떤 음식을 허용하는가에 따라 채식주의 혹은 비거니즘의 수준이 결정됩니다. 소와 돼지 등의 붉은 살코기를 먹지 않으면 폴로우입니다. 여기에 닭도 먹지 않으면 페스코입니다. 예정씨가 여기에 해당하죠. 참고로 유나 씨의 경우에는 페스코임과 동시에 달걀도 먹지 않습니다. 이렇듯 비거니즘은 사람만큼이나 그 가짓수도 다양합니다. 일단은 다시 페스코로 돌아왔습니다. 페스코에서 해산물을 제외하면 락토오보가 되지요. 상욱, 준하, 선준 씨가 락토오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유제품과 난류를 모두 허용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유제품만 허용하는 경우를 락토, 반대로 난류만 허용하는 경우를 오보라고 하지요. 자, 이제 육식주의자의 식탁이 텅 비었습니다. 이처럼 동물로부터 나온 것들을 일절 먹지 않는 경우를 비건이라 합니다. 지연 씨와 현지 씨가 바로 비건입니다. 참고로 국물 요리를 피하기 어려운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국물에 함유된 경우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덩어리를 피하는 비덩도 있습니다. 앞서 락토오보로 등장한 3명 중에 상욱 씨가 이에 해당합니다. 개인의 상황과 생각에 따라 허용하는 범위는 다를지라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으므로 이들은 모두 비거니즘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욱 씨와 준하 씨부터 만나볼까요? 어느 화창한 금요일, 상욱 씨와 준하 씨가 학생회관 식당을 찾았습니다. 학생회관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채식 메뉴인 채사랑을 제공합니다. 상욱 씨와 준하 씨는 모두 락토오보이며 이와 동시에 상욱 씨는 비덩이기도 합니다. 사실 채식을 하고부터 제일 문제점이 됐던 거는 일단 기존의 학습 메뉴들이 거의 다 봉인이 되었다는 것. 그래가지고 평소에 많이 가던 사식도 못 가고, 그래서 점심의 경우에는 대부분 감골식당에 채식 뷔페를 가거나 하는데 문제는 저녁의 경우에는 답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저녁을 먹어야 되는 경우에는 편의점에서 뭐 락토브니까 치즈볶이를 먹는다든지 뭐 하여튼 그렇게 찾아본다든지, 아니면은 햇반 중에 버섯 곤드레 나물 비빔밥은 그 양념장을 넣지 않고 하면은 그게 돼가지고서 먹고 막 그래요. 네, 편의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학생회관에서 네, 채사랑 메뉴, 채사랑 이름이 붙은 메뉴는 전부 채식으로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저는 잘 몰랐어요. 일주일에 한 번 채식인 거 알고 있었는데 사실 메뉴 체크를 잘 안 해가지고 그냥 채사하면 나온 날도 모르고 그냥 사야 돼 가든지 그런 걸 받았어요. 학교에서 그걸 하면서도 그 홍보를 잘 안 하니까 사실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채식하시는 분들도 모르는 사람이 좀 되고,
사실 일반인들은 거의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어도 사실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학교 외부에서 배달시켜 먹을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사실 그래서 채식하고 난 이후로 배달 음식을 안 시켜 먹어요. 왜냐하면은 뭐랄까 냉면 같은 것도 뭐 고기를 빼달라고 해도 이미 육수에 그게 들어가는데 제가 비동이라고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라면이 일반 라면 시중의 라면이나 뭐 멸치국수 같이 명백하게 육수가 들어간 거를 맘 놓고 먹어도 되는지 사실 의문이거든요. 피자 중에 좀 고기류가 거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집 근처에 피자집이 있었는데 근데 망해가지고 헐. 근데 먹을 데가 별로 없는데 어쨌든 그런 데가 좀 있었던 게 있고 또 콩국수 계열 중에서 좀 배달이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냉면집이라든지 뭐 칼국수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메뉴 중에 콩국수나 뭐 그런 게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걸 좀 시켜 먹거나 뭐 학내 채식주의자 친구들한테 이런 걸 물어보면은 아마 한 80% 정도는 채식 뷔페를 저녁에도 열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네 걸 맞아요. 네네네. 논비건은 비건식을 먹을 수 있지만 비건은 논비건식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걸 바꾸는 것 자체가 뭐 누군가의 선택권을 침해한다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 편의점 코너 같은 데서도 좀 뭔가 그런 비건식이라든지 뭐 그런 것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식 같은 게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제 다양한 사람들한테 좀 기본적인 지식 같은 거를 좀 같이 공부를 해서 저희 뭐 새내기 때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어울림 이런 거 하면서 누구한테 하면 안 되는 말, 당연히 하면 안 되는 말 이런 것들 배우는데 네. 요즘은 그런 데서 이제 지식 같은 것도 많이 교육을 하지만 그런 걸 좀 더 확대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죠. 흔히 사람들이 채식에서 갖는 오해가 뭔가 채식하면은 고기 먹는 거랑 다르게 되게 맛없는 걸 먹을 것 같다 그런 게 있는데 물론 약간 오늘의 식사는 약간 건강식이긴 하지만은 사실 채식하는 경우에도 왜 특히 사당에 있는 그런 플랜트 음식점 가면은 되게 네 막 비건 치즈 피자 막 그런 것도 있고 되게 엄청나게 맛있게 만들 수 있거든요. 고기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가지고 사실 현재로서 딱 한 명의 채식인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저는 채식을 하게 해주세요가 전부겠지만은 사실 채식인 입장에서는 남들이 고기를 뜯어먹고 있는 것도 사실 보기가 되게 편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좀 채식인과 같이 있을 때는 뭔가 다 같이 맛있는 그런 채식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두가 발걸음을 재촉하는 저녁 시간. 페스코인 유나 씨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저 저녁을 먹어야 되는데 학식에 먹을 게 없어서 CU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편의점으로 향하는 유나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비건이에요. 땅콩 함유, 알러지 성분에 땅콩 함유만 써 있는데 다른 종류들은 거의 다 막 우유 그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유나 씨가 음식을 한가득 사서 나왔습니다. 이 중에 유나 씨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은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먹는 것들을 분류해보자면 일단 이렇게는 육류가 들어간 제품들이라서 제가 먹지 않고요. 여기는 이제 비건 식품이랑 우유나 해산물 들어간 식품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비건들만 먹는 식품을 또 분류해보면 또 몇 개 안 남는데요. 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판별하는 기준이 뭐냐면 모든 제품마다 뒤를 보면은 그 영양 정보? 알레르기 성분 칸을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제 밀이나 대두 함유, 뭐 땅콩 함유 이런 것만 써 있으면은 비건인 거고 뭐 우유가 들어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논 비건 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경우에는 이 5가지는 제가 편의점에서 찾은 비건 음식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이 컵밥이 강된장 보리 비빔밥이라는 컵밥인데요. 여길 보면은 대두, 밀, 새우, 조개류, 함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페스코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 꿀 같은 경우에는 비건은 꿀도 안 먹어요. 그래서 근데 꿀이 알레르기 성분표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따로 살펴보셔야 하는 정보인 것 같은데, 그래서 꿀 약과도 논비건이고요. 그리고 여기 두유를 보시면 이게 둘 다 두유인데 하나는 비건이고 하나는 비건이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 메일 두유 같은 경우에는 비건이지만 다른 많은 두유에는 D3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 D3가 소에서만 얻을 수 있는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막 엄청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네, 저는 보통 메일 두유를 마십니다. 이제 이쪽을 보시면은 되게 딱 보기에 막 고기가 들어있다 이런 생각은 안 들잖아요. 근데 이런 상품들을 다 보면은 다 들어가 있어요. 먼저 사실 이거는 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한데 그게 그냥 뭐 쌀국수면 이래 보이는 것에도 사실 막 조미료에 고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시중에 파는 라면들은 거의 채식인들이 먹지 않고요. 야채 라면이나 채식 라면은 제가 알기로는 이마트에 팔고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젤리를 보시면은 이게 왜 논비건이냐면 젤리에는 대부분이 젤라틴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젤라틴은 돼지 껍데기 그 부분에서 추출되는 것이래요. 다음으로 야채 크래커인데 야채 크래커인데 밀, 쇠고기, 대두, 닭고기 함유되어 있습니다. 네, 왜 들어가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은 과자에 들어가는데 앞서 말했듯이 조미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이하게 보면은 이 눈을 감자랑 무뚝뚝한 감자칩도 되게 그냥 거의 같은 맛을 내는 비슷한 감자칩 과자인데도 얘는 이제 대두만 함유되어 있는 비건 과자이고, 눈을 감자에는 닭고기, 쇠고기, 우유 다 들어가 있는 논비건 음식입니다. 네. 또 어려운 점이 뭐냐면 아무래도 인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성분 표시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잘 안 하긴 하는데 다른 많은 채식인 분들 보면은 그 회사에 전화해서 이게 포함되지 않은 게 맞냐 이런 걸 확인해 보면은 가끔씩 그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는 막 이게 일종의 막 신념인 건데 그게 막 실수로 인해서 이렇게 망가지는 거니까 많이 속상한 경우들이 있고, 또 제가 다른 막 영상들 봤을 때 설명하는 거 보면은 되게 애매하게 써놓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감칠맛 나는 조미료 뭐 이런 식으로 써놓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그런 거는 뭔지 정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근데 막상 전화해도 보통 모르시니까 네, 그런 점들이 아직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학생 식당과 편의점에는 이들을 위한 메뉴가 부족한 상황. 그래서 오늘은 기숙사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지연 씨를 만났습니다. 오늘 지연 씨가 만들 요리는 두부 스크램블입니다. 제가 원래는 9월부터 12월 20일까지는 락토오보로 유제품하고 계란까지 허용하는 채식을 했었는데 20일부터 비건을 하게 되면서 되게 먹을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해서 방학 때 열심히 해먹고 다니고 학기 중에도 간간히 해먹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연 씨의 요리를 도와주는 현지 씨도 비건입니다. 비건 요리도 사실은 막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별게 없어요. 왜냐면 고기 같은 거는 콩고기로 대체하면 되고 돈가스 이런 것도 콩가스가 나와 있거든요. 쫄면, 비빔국수 이런 거는 원래 비건이고 계란 빼면 비건. 네, 그냥 원래 있던 논비건 음식에서 고기나 그런 계란, 치즈 빼면 돼가지고 엄청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외로 피자나 그 치킨이나 햄버거 같은 것도 비건 버전으로 많이 할 수 있어요. 비건 치즈가 있고 또 스파게티 이런 거. 스파게티는 당연히 비건이 가능하고 치킨은 그 콩고기를 튀기면 치킨이 됩니다. 치킨이라고 좀 부르긴 싫은데
그리고 햄버거는 제가 언제 그 병아리 콩하고 검정콩을 불려가지고 빵가루랑 버섯이랑 막 이것저것 향신료를 해서 패티를 빚어 먹은 적도 있어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밑지 이런 그냥 초코 과자에도 소고기, 조개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해양동물까지 다 들어있어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모든 과자에 빈치에도 쇠고기 들어가 있고 참크래커에도 쇠고기 들어가 있고. 그런 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외국 과자를 막 세계 과자 할인점 가면 좀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 과자 중에서 비건으로 알려진 그런 것들을 찾아서 사거나 그렇게 다 알아보고 사고 그래서 시중에서는 거의 편의점에서 구할 수 없으니까 안 먹죠. 어때? 괜찮은 것 같은데? 싱겁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 따끈따끈한 두부 스크램블과 현지 씨가 사온 비건 식빵과 스프레드까지 비건 재료로 한 끼 식사가 탄생했습니다. 것도 있고 저는 인스타그램 많이 해서 거기서 정보 많이 얻어요. 인스타그램에서 맛집 정보 다 올리고 맞아. 또 알고 저는 맛있다. 비지모 톡방에서 정보를 많이 받아요. 그럼 반응 좀 해주세요. 와 보고 맨날 맛있겠다. 저만 떠들잖아요. 해먹으면 장점이 되게 싸요. 네. 제가 언제 우동을 해먹어봤는데 우동 살이랑 육수는 집에서 미리 양파 그 꼬다리 이런 거로 내가지고 간장 좀 더한 식으로 했더니 우동 면 사는데 900원 단가가 들더라고요. 되게 싸게 먹을 수 있어요. 맛있다. 빵이 맛있네요. 그래서 저는 요리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그냥 나갈 때 빵, 비건 베이커리에서 빵 사와서 그걸로 밥 때울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버브레드 블루라는 비건 베이커리가 있어요. 그래서 어제 잠실 갈 일이 있어서 잠실에도 있고 신촌에도 있고 홍대에도 있고 서초에도 있어서 그중 하나 가서 사왔어요. 지연 씨는 요리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도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일단은 세마지에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준비가 되는 건 내가 세마지를 하는 2박 3일 동안 뭘 먹을 것인가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제가 갔을 때도 뭔가 식단에 대한 알러지나 비건 여부에 대한 조사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제대로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비건을 하고 있으니까 당사자로서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죠. 그리고 세마지를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과자, 비건 식단뿐만이 아니라 과자, 간식, 상품, 음료 이런 거에서도 다 철저히 비건을 따졌어요. 숙취, 음료 이런 것도. 주류는 잡식 인간이 되고 비건은 되게 디폴트가 아니라 옵션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저는 매우 싫거든요. 되게 내 존재가 되게 배척당하는 느낌 같은 걸 받아서 너무 싫어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떤 단체에 속할 때 어떤 단체에서 디프리나 술집에 갈 때 제가 비건이니까 비건 옵션이 있는 대로 많이 가려고 유도를 합니다. 주변에 채식인이 있다 이러면 왜 이 사람이 채식을 하고 있는 걸까? 그것에 대해서 품고 있는 문제의식은 뭐인가? 라는 거에서 좀 출발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이걸 시기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런 세상에 존재하는 되게 이런 자본주의의 무시무시한 거대한 틀? 이런 폭력적인 것,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비거니즘에 대한 수많은 오해와 편견. 과연 현대사회에서 육식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걸까요? 그래서 비지모 회원 4분을 모셨습니다. 선준 씨는 락토오보, 예정 씨는 페스코, 그리고 현지 씨와 윤지 씨는 비건입니다. 우리 주위에 만연한 오해와 편견에 대해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점심 어땠는데요? 긴장되는 순간. 선주님 키 크니까 해주세요. 동물을 사육해서 도축을 해서 소비를 하는 그 모든 일련의 방식이 이 산업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도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고 공장식 축산의 현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거고 궁극적으로는 더 이제 비거니즘을 실천함으로써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리고 애초에 공장식 축산이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고기를 생산하는 방식이 전혀 자연의 섭리와 동떨어져 있는데도 계속 자연의 섭리를 운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저는 뭐 그냥 자연의 섭리? 그럼 뭐 너 옷 벗고 뭐 차도 타지 말고 휴대폰 왜 쓰냐. 그냥 자연의 섭리에 맞아. 따라서 뭐 살에서 살아라. 뭐 이렇게 뭐 산나물 캐먹고 뭐 네가 사자 뭐 어디 잡아서 사냥해 먹고 살아라 라고 말하긴 해요. 빠른 질문에는 빠른 대답으로 할 수도 있어요. 맞아. 과학적인 근거보다는 우리가 그만큼 지능이 더 다른 동물보다 뛰어나고 이성이 있다고 믿는다면은 당연히 다른 동물의 고통에 좀 더 공감을 하고 먹지 않는 게 옳은 길일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맞아요. 제가 다음 걸 뗄게요. 이렇게 떼면 되죠. 사회생활하기 어렵겠다. 근데 이거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저희가 사회생활 하는 걸 어렵게 만들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힘든데.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희가 사회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말 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네가 그러니까 너희의 그런 이상한 잘못 때문에 이상한 신념 때문에 사회생활이 힘든 거야 라고 그냥 단정짓고 그거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 이렇게 육식 위주의 사회에서 사회생활 하는 것 자체가 힘든 건 사실이요. 그러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제대로 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모두가 고기를 먹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고기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닭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고 돼지고기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 그냥 고기 자체를 안 좋아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건데 그런 선택지는 아예 배제한 채 말하는 사람들이 저런 생각을 하죠. 실제로 동아리 가면 기본적으로 뒤풀이 집은 치킨집이잖아요. 참 고깃집. 네, 그니까요. 그래서 잘 안 가게 될 때 특히 네. 그래서 이제 사회가 그러니까 사실 뭐 사회 부적응자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뭐 그건 제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쁜 의도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저런 말들이 다 모여서 선을 딱 그어버리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어머니가 듣고 이제 시어머니의 안부를 저의 미래 시어머니의 안부를 걱정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애인도 없는데 왜 시어머니의 안부까지 지금 고려를 해주시고 있고 내가 아직 낳지도 않은 아이의 건강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지 참 저 정말 많이 듣습니다.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채식하는데 살 안 빠져? 안 빠져. 너무 안 빠져. 너무 잘 먹고 다녀. 나도 살 빠지면 채식해볼까? 이런 식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저는 이제 그걸 넘어서서 뭔가 신념이 있는 건데 그냥 살에 대해서만 그렇게 좁혀서 보니까 좀 그게 속상했어요. 제 뜻은 그게 아닌데 그리고 만약 제가 채식을 해서 살이 안 빠지면 이 사람들은 이제 채식에 대해서 관심이 없겠구나? 좀 이런 회의감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 고정관념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조용하고 명상 좋아할 것 같고 요가할 것 같은 산신 같은 느낌? 저 감자튀김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 진짜 많이 먹거든요. 채소도 진짜 많이 안 먹어요. 맨날 야채 싫어해요 저는. 싫어요. 빵이랑 소고기랑 막 그런 거 맞아. 먹느라. 그래서 이제 그냥 풀만 먹는다고 생각하고 이제 말라질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말하고 싶어요. 맞아. 이거 진짜 많이 듣죠. 그런 거 있잖아요. 뒤에서 안 볼 때 먹는 거 아니야. 당연히 사람은 육식하는 건데 쟤는 채식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원래 육식을 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느낌? 안 행복하고 막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나라가 진짜 너무 육식주의를 완전
더 만들잖아요. 정말 치킨도 계속 막 1인 1닭 이게 완전 선 그냥 절대 선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광고하고 네, 그런 먹방에서도 고기가 꼭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고기가 진짜 그냥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채식주의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고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너무 그런 분위기 때문에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채식을 결심하게 된 게 그 어떤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어요. 얼스링스라는 그 지구 생명체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채식을 결심하게 된 건데 이제 그게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동물들을 착취하고 있는지를 딱 여실히 보여주는 영상이었거든요. 저는 그거를 보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끄고 다 보지도 못했어요. 그거를 보고 나니까 너무 세상이 다르게 보였고 제가 그동안 너무 큰 가해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뭐 고기로 된 음식을 봐도 그게 떠오르니까 그리고 이거는 내가 먹어도 되는 음식으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먹게 된 건데 이제 채식을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고기를 안 먹는다고 하면 그 맛있는 걸 어떻게 참아? 라고 하면서 너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덧붙이는 말이 근데 난 고기가 너무 맛있어서 나는 못하겠어. 육식주의자야. 난 육식주의자야. 근데 또 육식주의자라면 화낸다. 맞아. 그렇게 고기만 안 먹거든? 막 이렇게 그러니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기는 맛있다라는 걸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입력을 당한 게 있고 저도 이 실체를 알기 전에는 분명히 맛있게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알고는 있는데 고기가 맛있다고 해서 그걸 먹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고 싶고 뭔가 끌리는 게 있어도 그걸 해도 된다는 권리가 있는 건 너무 다른 층위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그 동물권에 대한 의식이 아직 그만큼 없기 때문에 뭔가 동물의 권리는 내가 원하면 가질 수 있는 것, 침해할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딱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종차별주의도 진짜 심한 게 만약 개고기 먹는 사람이 저렇게 너 왜 걔는 안 먹어? 너 먹고 싶은데 참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떤 그 반려견이 있는 사람한테 말았다고 치면 엄청 사회적 반향이 클 건데 우리도 사실 따지고 보면 채식주의자들도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렇게 말하는 건 정말 무례한 거잖아요. 그래서 왜 걔는 먹으면 안 되고 다른 건 먹어도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고기 안 먹으면 건강에 안 좋아. 고기 먹으면 고기 먹으면 더 안 좋아요. 고혈압에 당뇨에 비만에 암에 그런 걸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맞아. 네, 그래서 세계의료보건기구 그 WHO에서도 고기 그런 가공식품 햄이나 소시지 이런 거를 발암물질로 정한 게 정말 확실히 나왔는데도 그걸 계속 그러니까 당신들이 모르는 이유가 그게 진실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계속 축산업계나 낙농업계에서 은폐를 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런 구조적인 문제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런 자본이 편입된 그런 기사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저런 고정관념이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가 훨씬 건강하다고 맞아. 말하고 싶네요. 상당히. 육류를 만들 때 정말 그냥 그 초원에서 놀고 있는 소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장식으로 막 그 칸 엄청 좁은 곳에다가 다 그렇게 너무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병 걸리기 쉬우니까 항생제를 주고 요 빠르게 그 팔만한 그런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 성장 호르몬을 주입하고 막 그렇게 많은 약물을 쓰고 하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육류가 저는 더 건강에 진짜 안 좋을 것 같아요. 전혀 좋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뭐 단백질 이런 것도 고기한테서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콩이라든지 다른 여타 음식들을 통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건데 그냥 자기가 두부 찾아먹기 귀찮고 둘 찾아먹기 귀찮고 그리고 무엇보다 고기가 맛있으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좀 덮어버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단백질 이미 너무 처먹어가지고 진짜 필요 없거든요. 그 정도로? 근데 이런 말씀하시면 진짜 사람들 단백질 너무 과다 섭취해서 이제 비만도 오고 문제인데 맞아. 우리가 무슨 진짜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뭐 그렇게 단백질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는 이제 단백질 너 안 부족해? 이렇게 물어보면 아 나 그래서 곧 죽을 거야 단백질이 없거든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이 아니 거짓말하지 마면 봐봐 잘 살고 있잖아 이렇게 해주거든요. 다 잘 살고 있는데
본인들보다 건강한데 걱정은 맞아. 이렇게 자기 걱정을 더 하시면 어떨까 이런.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전이야. 그럼 동물은 안 드디어. 불쌍한가요? 동물도 불쌍해 보이는데 동물은 안 불쌍해 보일까요? 저희는 식물 권리도 생각하기 때문에 채식을 하는 거거든요. 동물을 사육을 시키고 뭐 도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들어가는 곡물이 어마어마한데 그 곡물의 양을 모두 합치면 지금 지구에서 기아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모두 구하고도 남는 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것들을 동물한테 쏟아 부어서 이만큼의 음식의 양을 얻기보다 채식을 직접적으로 하고 다른 남는 곡물을 더 균등하게 분배를 하자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식물도 덜 희생이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박! 어떡하냐, 아주 맛있었어. 잘 참았는데. 방금 말했듯이 이제 대부분 옥수수가 가축의 사료로 사용이 되는데 이제 그거를 위해서 진짜 옥수수만 키우기 위해서 산림 다 이제 밀고 단일 그런 작물만 재배를 하는데 그게 오히려 생태계의 다양성을 더 훼손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당신이 식물이 불쌍하고 그를 위하려면 채식을 해서 더 많은 품종을 개발을 해줘야지 동물을 먹는 거는 오히려 그거와 더 반대되는 입장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일부러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뀐다. 바뀌니까 하죠. 네, 지금 진짜 많이 바뀌고 있어요. 솔직히 저 처음에 윤지가 저희 과에서 처음이었는데 이제 저도 하고 예정이도 하고 다른 친구도 하면서 이제 그런 인류학과 행사의 메뉴가 바뀌고 있고 그럼 그만큼 이제 채식 소비가 늘어날 거고 이런 엄청 작아 보이지만 우리가 되게 큰 반향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원래 모피나 가죽 제품 이런 의류에 사용되는 의류에 착취되는 동물들도 옛날엔 되게 많았잖아요. 그게 부의 상징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점점 그런 얼마나 그 과정에서 학대받는 동물들이 이제 퍼지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반대를 하고 최근에 이제 구찌 이런 명품 브랜드들도 이제 우리는 그런 동물 착취 의류를 만들지 않겠다 선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미국도 이제 법도 아예 바뀌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진짜 세상은 바뀌고 있다는 거를 실감하고 있어요. 채식인한테는 약간 한 끼 한 끼가 운동이라는 개념으로 생각돼요. 그러니까 동물과 한 끼를 먹을 때마다 내가 동물과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동물의 권리 지켜주고 있는 거고 또 요즘 막 진짜 저는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끼는 게 제가 처음 채식했을 때는 진짜 저 혼자였는데 대학 오니까 사람들도 저희 동아리 톡방에만 정말 60명 이런 분들이 계시고 저번 주에 그냥 아는 언니랑 채식 그 맛집 가가지고 먹었더니 언니가 나도 한번 좀 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명 한 명 바뀌어 나가고 우리가 생각을 더 하게 된다면 충분히 저도 미래가 밝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이 너무 이상하고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요. 네. 뭔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모든 권리 운동들은 다 이 얘기를 들었잖아요. 네. 모든 권리는 처음에 모두가 이 얘기를 들었고 그 이제 이상으로 가는 길에서 항상 이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듣는 걸 봐왔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 단계에 있는 걸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혜적인 관점이 아니라는 거. 그것도 진짜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은 생명으로서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 그냥 불쌍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같은 생명으로서 맞아요. 같은 동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존중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한 말이라는데 내 뱃속이 동물의 사체를 위한 무덤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게 되게 와닿았고 대부분 사람들이 고기를 몇 끼마다 먹거든요. 따지고 보면. 근데 만약 내가 이번에 친구들이랑 치킨만 안 먹어도 한 마리는 이미 산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막 3마리 이렇게 살려서 그게 1년 동안 365 곱하기 3하면 진짜 많은 생명을 살린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비건들이 하는 유일한 후회가 왜 일찍 이걸 더 시작하지 않았지? 내가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식탁 위에서 선택하는 게 엄청난 큰 변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늘 고기 안 먹는 것 뿐인데 동물들한테는 생명이잖아요. 그게 진짜 큰 변화라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소비해온 것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는 모습이 아닌 뒷면을 확인하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 봐야 하는 건 아닐까요? 오늘 여러분의 식탁은 무해한가요? 인셉션이야. 아 진짜. 오늘 식사니까.